안녕하십니까. 마루덕후 유 실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후후, 안녕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뭔데요?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. 어허? 엄청 큰일 나요. 정말 제대로 된 하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아, 제가 여태까지 마루 생활하면서 네. 정말 큰 하자, 음흠, 보통 큰 하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. 크랙성 하자랑 음흠, 그리고 습하자 이 두 아. 가지가 제일 위험해요. 네. 근데 그거를 다 경험도 해보고 네. 그러니까 제 현장에서 경험한 게 아니라 제조사 출신이니까 그 현장을 다 보고 받아서 보고를 해야 되는 가슴 아픈 장면까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.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난다 이런 네. 유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은 좋아요. 자 이렇게 마루시고 하면 큰일 납니다. 첫 번째 두둥. 자 첫 번째는 신축 현장이에요. 마루를 처음 가는 생바닥 오. 그럼 그냥 신축이랑 다름없습니다. 오. 마루를 처음 깐다? 그럼 방통을 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. 이제 습이 많을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보통 방통은 28일 동안 자연 양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난방을 떼지 않으면 네. 그 함수가 계속 머물러 있어서 수분이 네. 나중에는 올라와서 마루가 젖어가지고 변형이 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방통 새로 친 데는 무조건 이런 난방을 좀 떼는 게 안전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방통을 치고 네. 한 달이요? 뭐 2달 지났어요?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현장 네. 부장님께서 그럼 깔면 되지 뭐 이런 식인데 사실 함수 체크기로 딱 재면은 12%. 그건 많은 거예요? 엄청 높은 거죠. 원래 아파트 기준으로는 네. 5%에서 4.5% 네. 그 미만이 됐을 때 하는 거예요. 아. 그래야지 안전하게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마저도 믿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. 뭐요? 표면만 뽀송하면 뭐해? 그 내부에 잔습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난방을 떼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난방으로 인해서 좋은 게 표면이 그 맨질맨질했다가 난방 떼우면서 숲이 빠져나갈 자리가 없잖아요. 네. 그러면은 크랙이 가주면서 네. 그 틈새로 수분이 날아가지면서 함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. 그렇기 아하. 때문에 무조건 난방을 떼셔야 합니다. 그렇게 안 하면 어떤 네. 현상이 발생되느냐. 일단 마루를 덮어요. 마루를 덮었어. 네. 그리고 나서 겨울이 와가지고 추워가지고 난방을 처음으로 뗐어. 그럼 이제 빵 터져지면서 진짜 마루가 이렇게 솟거나 벌어지면서 찢어지거나 그러면 그 부위부터 다 끊어서 마루를 벽까지 다 시공을 다시 해야 돼요. 철거해서요? 철거하고 재시공. 그러면 살고 있는 집일 확률이 높으니까 네. 피가 철철철. 근데 그런 경우가 진짜 있어요? 정말 한 5년 전만 해도 일상다반사였다. 네. 제가 특판이나 식판, 이제 신축을 좀 많이 하는 브랜드의 네. 제조사였다 보니까 거의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빨리 공기가 얼마 안 남았어. 빨리 해 했다가 정말 빨리 돈을 내는 경우가 생겨요. 그래서 정말 비추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난방을 무조건 해야 된다. 신축은 난방이다. 이런 국룰이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현장. 두둥. 구축인데도 문제가 생기나요? 네, 생길 수 있습니다. 제가 최근에 목동 현장. 네. 목동은 아파트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초창기에 생겼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30-40년 된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면 어떤 게 이제 꿀팁이냐? 네. 장판이었는데 마루를 깔고자 했을 때. 왜냐면 강마루가 깔려 있는데 강마루로 넘어갈 때는 이미 철거하고 표면 샌딩을 하니까 어느 정도는 네. 면이 잘 잡히고 표면 레이턴스. 그게 좀 날아가줘요. 레이턴스가 뭐냐면 이 시멘트 위에 잔존하는 그 약간 분진 같은 것들인데 잘 꽉 물려있지도 않고 살짝 붙어 있어서 그 자동차 키 같은 거 네. 이렇게 긁잖아요. 못이나 아니면 이런 볼펜 같은 걸 긁잖아요. 그냥 빵가루처럼 부스러기가 왕왕 나옵니다. 자료화면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료화면도 있을 거니까. 이렇게 긁히는 현장이 많아요. 그때 당시에 뭔가 그 좀 몰탈이 안 좋은 걸 썼나 봐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. 옛날이니까. 거기다가 호가마루라고 글씨를 쓸 뻔했어요. 나 여기 왔다 갔다 하고. 사인? 네. 그 정도로 정말 그냥 푸석푸석합니다. 그럴 때는 제일 좋은 솔루션은
샌딩을 한번 해서 그 표면을 날려주고 프라이머 칠까지 하면 베스트. 아니면은 좀 적당히는 좀 단단하긴 한데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프라이머 작업하고 하기도 해요. 근데 제일 베스트는 표면을 정리해주고 네. 그 프라이머 작업을 한 다음에 마루를 시공하면 좀 더 접착이 잘 나온다. 좀 더 나은 거예요. 절대적인 거는 없어요. 그러니까 하자가 터질래도 네. 막 100% 하자 터질 거 그 막 면적이 네.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조금만 뭐 들뜸 하자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들뜨거나 뭐 그렇게 좀 만들어주는 역할? 나중에 보수할 때 좀 비용이 좀 절감되는 그렇겠네요.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더 안 좋은 현장은 막 좀 몰탈제로 그냥 딱 뜯겨 나가요. 마루를 잘 붙였는데 딱 뜯겨 나가. 뒤집으면은 몰탈이 그대로 붙어 있어. 그럼 그거는 건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그건 현장하자라고 해서 뭐 아무리 뭘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그냥 그런 걸 어떻게? 그런 집도 있어요? 네, 있어요. 헐. 있어요. 있기 때문에 미리 뭔가 좀 그 예방 접종을 하고자 미리 백신을 맞는 겁니다. 그러면 아파도 덜 아픈 거예요. 비용도 덜 들어갈 거고 네. 하자에 대해서.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체크하셔가지고 장판에서 공식이에요. 장판에서 강마루로 넘어간다? 그러면 일단 우리 집 바닥이 안 좋을 수도 있겠네? 이런 유추하시면서 장판 걷어내고 슥슥슥 긁어보세요. 푸석푸석한 게 완전 꿀팁. 그 나오면 오케이. 그거는 뭔가 조치를 취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접근하시고 프라이머만 칠하고 공사하는 집도 은근 많지만 네. 저는 FM을 고수하기 때문에 FM을 좀 설명드립니다. 그렇게 해도 문제가 나오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네. 그렇게 해서 네. 공사를 일일이 단돌이 하고 체크하시면서 하면 하자율이 뚝뚝 떨어지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오늘 공부 잘 된 것 같죠? 맞아요. 네, 오늘 꿀팁. 이후로 마루 사업하셔도 됩니다. 자, 마루덕후 유 실장이었고요. 네. 오늘 이후로 우리 집이 어떤 현장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거에 걸맞게 솔루션을 하시면 앞으로도 안전하게 공사를 완주하실 수 있으십니다. 네. 이상 마루덕후 유 실장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후후.